아유, 되는구나. 이제 집에 왔고요. 계속 동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저 얘기 주저주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세 가지 좀 관심사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돈가가 너무 떨어진다. 한돈 가격이 뭐 이렇게 떨어지면 생산비 이하기 때문에 버티는 농가가 없고 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나 코로나 열병 이것 때문에 계속 잘못되고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그게 사실은 뭐 대중의 소비에 영향도 미치겠지만 식당들 요새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좀 이상한 주제인데, 도서사기 감시단 일치월장 뭐 신무슨 박사님에 대한 얘기들이 페이스북에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죠. 뭐 책을 거의 짜집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가을에 뭐 보고서 하나 쓰면서 그거는 자료집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100% 짜집기, 거의 90%는 짜집기해서 일부러 문장을 안 바꾸고 정리만 해서 쭉 자료를 모으니까는 원고지를 한 5,000장 정도를 썼어요. 쓰긴 쉽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본서가 돼서, 만약에 그게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된다면 아마 저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미리 밝히겠습니다. 저건 제 저술이 아니고요. 뭐랄까, 대지에 관한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은 사람, 우리나라 대지 역사나 이런 것에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 자료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저자인분, 특히 이제 기사 같은 거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작권, 신문사 저작권 문제가, 신문사에 전화를 연락을 막 해봤어요. 근데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일일이, 저는 뭐 한두 개 신문사가 아니고 10개 신문의 스크랩을 다 찾아서 했는데, 그때 신문 스크랩이 그래도 그 시절의 당대의 역사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걸 모았는데,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일이 신문사에 컨택을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이제 용역을 맡긴 주권지들은 단체니까 이거를 좀 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돼지고기를 연구하시는 분, 특히 인문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책을 만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영준인가? 헷갈리네. 신영준 박사인가? 머리 좋은 친구예요. 마케팅 잘하고, 출판 마케팅에 우리나라 출판사의 한계점들을 제대로 깨뜨렸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근데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고 추종자가 있는데, 저는 누군가의 인생에 멘토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의 시간을 책임지는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추종했던 시간들, 따라왔던 시간들은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서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다 또 아닌 것 같고, 박사님이시더라고요, 싱가포르. 근데 박사라는 게 자기 전공만 아는 거지 비전공 분야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제가 전공한 분야는 좀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어떻게 일반인들보다 더 바보 같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에 잠깐만 찾아볼게요. 그 사장의 마음이라고 아주 특별한 외식 주식회사 사장님이신 김일도 사장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썼더라고요. 오늘 지금 계속 빠지네.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변하고 있다. 근데 자기는 포트폴리오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극복할 수 있던데, 이분은 브랜드가 많아. 김일도 사장은 브랜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일도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면서 느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김일도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장의 마음을 써놓으니까 자꾸 사장이 나오는데,
실제 실질로 봤는데 이거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아봐. 좀 정확하게 보고 읽어드리려고 찾는데 뭔가가 이상하게 안 돼요. 에이씨, 계속 안 되네. 제가 이 키보드가 타자식이라고 해요. 기계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소리가 탁탁탁 납니다. 글 쓰기는 좋아요. 계속 고장이네. 그냥 할게요. 김일도 사장이 쓴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니까 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밥집은 영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술집 하는 상업적인 부분에서 매출이 빠지고 있다.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분이니까, 그 친구가 가장 감각이 좋으니까 저도 그렇게 봤을 적에 소비가 계속 줄 겁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이 있고, 오늘도 충무로 잠깐 나갔다 왔는데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 같은 자리 쪽 이런 뭐 극장 이런 데들 단체로 움직이는데 대단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뭐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몇 달 가면 상당히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입장만, 저는 전공을 그걸 했으니까 돼지고기 입장만 보면 외부 변수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가을에, 작년 가을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또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적에 소비가 안 된다, 독가가 떨어진다, 이거를 외부 변수들이 크니까 아니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바뀌었고요. 늘 얘기하지만 계속 시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소비 패턴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좀 다양하다고 그럴까? 삼겹살 안 먹는 시장으로 바뀌는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이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간파하고 미리 시장을 앞서갈 수 있느냐. 또 오늘도 재밌는 게 젊은 셰프가 애저 요리를 올렸더라고요. 스페인식. 그래서 근데 사실 애저라는 건 새끼돼지인데, 새끼돼지는 도축을 안 해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그걸 사서 어디서 샀냐 했더니 스페인 냉동을 수입했습니다. 얼마야? 한 4kg 되는데 25만원, 30만원입니다. 좀 안타깝죠. 이럴 때 새끼돼지를 잡으면 그 공급 두수가 줄어서 돈가를 조정할 수 있는, 뭐 유행을 하니까 돈가는 조정하지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조금 더 새로운 길을 개척해 줄 수 있는데, 다양성을 우리는 그냥 110kg짜리 교육도를 만들어 출하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도적인 것도 문제를 하고 좀 급하게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맨날 대책회의하고, 오늘도 전화 왔어요. 뭐 대책회의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참석은 해도 얘기만 하면 그 답은 아니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들 불러서 답은 될 것 같지 않고요. 좀 우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잘 되면 좋거든요. 특히 저는 식당이 좀 위험할 거라고 봐요.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식당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저는 삼겹살집, 구이집 이런 거는 삼시세끼 밥집이 아니고 일종의 파티의 장소, 술 먹는 장소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겠냐. 더 어렵죠. 가뜩이나 조금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조금 뭐 젊은 친구들이 술도 안 먹고 옛날처럼 뭐 그렇게 조직에서 술을 먹고 그렇게 리더를 유지하는 게 아니었던 것들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또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제대로 준비하면, 새로운 모델로 시장을 준비하면 사람들을 많은 또 인기를 끌고 기존 시장과 다른 시장으로 이동시켰을 때 자기가 먼저 가 있으면 되니까. 뭐 책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 책 때문에
페이스북 시작했습니다. 이 책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성수선? 이름이 특이하죠? 성씨가 드는데 이분 이력도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이신데 수필가, 에세이스트, 근데 대기업 화학 마케팅 팀장, 미혼이신 것 같고 책을 4권, 5권째 쓴 거예요. 근데 먹는 걸 얘기하자. 저 페이스북 친구라서 가끔 올라오는 거 보면 상당히 진진해 하고도 친하고 뭐 이렇게 중국 음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봤는데, 음식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 치고는 음식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글을 되게 잘 쓰세요. 글을 되게 잘 쓴다는 건 뭐냐, 에세이, 수필은 대부분 쓰다 보면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잘난 얘기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드라이할 정도로, 대단히 건조할 정도로 자기 얘기를 안 하고 객관적인 그 주제에 대한 얘기들에 충실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이가 저보다 어릴 거고 한 40대 됐나? 30대 후반인가? 팀장쯤 하면 40대쯤 됐을 것 같은데, 그 자기 얘기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가 되게 어렵게 썼어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글 쓰는 사람 많고 에세이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5권의 책을 낸 사람이고 글에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상당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글을 쓰고 싶다, 수필을 써서 자기도 수필가가 되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전혜린 수필가,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수필들, 뭐 이렇게 고전적인 수필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분 최근에 이 성수선 작가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양반이 쓴 책은, 수필은 읽어보면서 이렇게 돈 아깝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무슨 책이 많이 나오고 읽어보면 그냥 애들 그냥 20대 20대 얘기, 30대 30대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냥 다 그러고 어둡죠. 좀 세상이 좀 그런 부분들이 묻어 있는데, 이분은 좀 음식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으로 글을 참 잘 쓰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박찬일 셰프 뭐 이런 친구들 되게 잘 쓰는데, 그 못지 않아요. 난 이 양반 글 읽으면서 박찬일 셰프를 좀 닮았다라고, 글의 무게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소리죠. 왜? 나이 든 사람 글이니까. 젊고 파릇한 글이 아니고 정중하고 무게가 있고 체면이 있는 글들을 쓰는데, 이분 여성분이기 때문이 아니고 상당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책 좋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 만약에 내가 책을 한권 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인데, 미국에서 얼마나 못 먹어서 체중이 2kg 빠지더라. 하도 돌아다니고 문화체험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근데 문화체험이라고 이거 연이 되는지 몰라도 잠깐만 차가운 거 가져와 볼게요. 이 책은 문화마케팅이라고 홍대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전인수 교수님이 쓰신 건데, 사실 문화마케팅의 책이 제대로 된 책이 없어요. 제가 가을에 찾아봤거든요, 작년에. 왜 문화라는 것과 마케팅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거를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는데,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것도 우리 어떤 분이 올렸는데, 목차를 올렸는데 되게 내용이 좋아서 읽어보려고 첫 줄만 읽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괜찮은 책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지런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 마케팅에서 점점 중요해진다. 왜? 마케팅에 답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에 답이 없다는 건 뭐냐, 과거처럼 어떤 집단이나 대상을 상대로 마케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각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틀 동안 시차 적응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오락가락하고 힘들고, 하여튼 성수원 작가 이 책은 꼭 한번, 혹시나 음식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 에세이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모범 교과서로 삼아도 될 책입니다. 그래서 책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자기 책을, 마케팅 책을 쓰셨는데 추천사를 써달라고 요청이 오셨는데, 무서워요. 그분 처음에는 무슨 뻥이야, 멍청, 누가 그러더라고, 30년간 CMO를 하고 몇 개, 9개 회사를 옮겨 다니시면서 CMO를 하셨다. 그래서 무슨 개뻥이냐, 그런 사람이 어떠냐 그랬는데, 진짜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2번 들었는데 내용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런 분하고 만약에 붙었었다 그러면 저도 이기지 못했을 정도의 대단한 마케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써서 저는 이제 원고 파일을 받았죠. 그래서 조금 읽어봤는데, 이 책은 출판이 안 됐으면 또 어설픈 애들이 읽고 따라하거나, 또 요새 지식 소매상 강의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도 않게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얘기하면 좀 위험한 책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소룡이나 성룡이 모술을 하는 건 아름답습니다. 동선이 길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거는 대부분 개싸움이거나 아니면 되게 짧아요. 때리는 게. 왜? 그래야지 적이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예쁘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마케팅 책들은 전부 다 좀 영화 같은 액션들, 영화 같은 이야기들,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분 책은 그거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전 2번 들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콜럼버스 달걀 같아. 다 아는 얘기야. 상식이야. 그렇게만 하면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쉽게 그걸 실행했고 그 결과가 되게 좋았어. 엄청 좋았던 분. 그래서 나중에 그분 책 나오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까 초보기 때문에 또 책이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책은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데 그런 분 있고요. 어차피 이런 질병,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전염병들이 생기면 과거에는 그 지역에 한정이 돼 있었고 지금은 세계화가 돼서 너무나 빨리 번지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의 질병이 왜 생기느냐, 가축을 너무 비자연적인 환경에서 계속 뜨럽다 공상적으로 키우니까 애들이 몇 대에 이어서 50년을 그렇게 키워보니까 힘들이 빠지는 거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질병이 생기면 사람이 이런 특별한 질병이 왜 생기느냐, 옛날부터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19세기 초반에, 20세기 초반에도 질병으로 몇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건강을 좀 손 열심히 씻고 비타민 C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비타민 C가 한때 되게 유행했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의사들은 수술하고 피곤하면 거의 하루에 한 10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냥 먹으면, 빈속에 먹으면 안 되고, 밥 먹고 저는 한 3000mg 정도 때려 넣어요. 그렇게 먹으면, 실질적으로 비타민C는 다 과다하면 오줌으로 나오니까, 근데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비타민C가 있는데, 저는 주로 고려온단 걸 먹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어디 거야? 종근당 거네요. 이거 1000ml짜리 있어요. 이거 드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